안녕하세요, 여명숙입니다. 일단 이 방송을 먼저 보셔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충남 천안에서 중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머리와 귀 등을 맞아 뇌진탕 증세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무실로 불렀는데 빨리 오지 않았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는데 경찰 조사받고 있는 교사는 때린 휘수가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남학생의 한쪽 귀가 다른 쪽 귀에 비해 심하게 붓고 붉은 상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B군이 교사로부터 머리와 귀 등을 심하게 맞았습니다. 근데 왜 바로 오지 않았냐고 막 짜증내면서 머리를 처음에 5대 정도 강타하고 B군이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피했지만 A 교사의 체벌은 계속됐고 주먹으로 머리를 10여 차례 맞은 B군은 뇌진탕 증세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B군은 일기에도 교사에게 사정없이 맞은 뒤 화장실에서 울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A 교사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때린 횟수를 놓고는 말을 바꿨습니다. 두세 대 때린 것 같아요. 두세 대요? 네. 두세 대요? 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두세 대요? 그때 몇 대인지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렇게 많이 때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학교 측을 통해 교육 차원에서 이뤄진 상황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아니, 때린 횟수에 대해서 말을 바꾼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세 대를 때렸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난다. 사건의 축소를 노리는 거지.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애가 잘못해서 팬 거 아니겠냐. 애가 맞을만 했으니까 3대를 맞든 15대를 맞든 했을 거 아니냐. 애는 원래 맞으면서 크는 거다. 저 엄마가 유난을 떠는 거다. 자, 이 애기 엄마가 그 정도를 구분 못할 정도로 생각 없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한문 선생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이 아이한테 체벌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엄마는 그런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뭐 잘못한 만큼 혼난 거라고 생각했거든. 여러분, 애기 엄마가 이 사건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애가 집에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머리 아프다고 진통제를 달래, 애가. 다음날도 또 약 달라고 그러고 자꾸 숨고 이러면 뭔가 촉이 오지, 엄마인데. 그래서 엄마가 애를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왜 계속 머리가 아플까? 엄마한테 할 얘기 없어? 엄마 얼굴 좀 봐봐. 근데 얘가 말을 안 하고 자꾸 방으로 들어가. 아니야 엄마, 나 일찍 잘게. 자꾸 잠이 와. 애가 자꾸 엄마한테 얼굴을 안 보여줘. 그랬는데 일기장에 자초지종이 쭉 써 있는 거예요. 기절하지 엄마가. 자, 일기 내용이에요. 한문 선생님께서 내주신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 친구에게 빌렸는데 깜빡하고 바로 돌려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벌점을 맞았고 한문 선생님께서 그 친구한테 저를 교무실로 오라고 했다. 하지만 그 친구가 평소에 장난을 많이 쳐서 장난인 줄 알고 교무실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진지하게 한문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불렀다고 하여 바로 뛰어서 교무실로 갔다. 그런데 한문 선생님께서 왜 바로 오지 않았냐며 보자마자 머리를 때리셨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양손으로 머리를 막았다. 그런데 한문 선생님께서 귀를 잡아당기면서 양손으로 가리지 못한 머리 부위를 사정없이 때리셨다. 주먹으로 15대 정도 맞았다. 그리고 벽 보고 서 있으라고 하였다. 3분 정도 지나고 화난 목소리로 반성한 거 기억 못하면 뒤질 줄 알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잠시 후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으셨다. 저는 친구에게 빌린 물건을 바로 주지 않아 그 친구가 벌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다. 다행히도 또 때리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문 선생님께서 머리가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시고 사탕을 주셨다. 교실로 돌아갔지만 공포스럽기도 하고 아프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우는 걸 눈치챌까봐 화장실로 뛰어갔다. 물을 틀어놓고 세수하는 척하면서 울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다. 또 때리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150cm에 32kg 나가는 애를 저러고 두드려 팬 거야 지금? 아니 얼마나 서러웠을 거냐고. 실컷 두드려 맞고 친구들한테도 숨기려고 세수하는 척하고 집에서는 엄마한테도 숨기려고 그러고 엄마 속상할까봐 이걸 지금 엄마가 이 일기장 보고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일기장에 눈물 자국 뚝뚝 떨어져 있는데 애 자는 거 흔들어 깨워갖고 보니까 머리며 귀며 퉁퉁 부어있지. 머리카락 속에 보니까 온통 피멍이지. 조각이 다 맞춰지는 거야 엄마 머릿속에서. 계속 어지럽다 그러고 계속 머리 아프다 그러고 엄마한테 진통제 달라고 그러고 계속 졸리다 그러고. 자, 엄마가 애를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갑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며 귀며 퉁퉁 부어 있었고 그 안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맞은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이 때렸다고? 때린 거면 한두 대 맞은 게 아닌 것 같다. 뇌출혈이 의심되니까 CT, MRI도 찍어봐야 된다. 나 이거 경찰에 신고하겠다. 나는 신고 의무자다. 그 즉시 CT를 찍는 등 이런 과정 중에 엄마가 애 담임선생과 통화를 하게 되고 한참 지나 전화가 옵니다. 누가? 한문 선생이.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해서 네, 선생님. 금요일 날 머리 때리셨어요? 안 때리셨어요? 꼴밤 때렸어요. 몇 대 때리셨어요? 두세 대 때린 것 같아요. 두세 대요? 네, 두세 대요? 네. 두세 대요? 저 지금 기회 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두세 대요? 몇 대인지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렇게 많이 때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기억 안 나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 저기요, 한문 선생님. 평상시에 자주 애들 두드러 패세요? 일상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잦은 일인가 보네. 두세 대 때렸다 그러다가 이젠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우리 선생님 말투가 원래 그러신가? 두세 대 때리셨다고요? 네. 진짜 두세 대 때리셨다고요? 네. 지금 뇌출혈 가능성 있다 그래서 CT 찍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웃네? 웃음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지금 어디 계세요, 어머니? 아니요, 지금 어디 계세요, 어머니? 아니요, 선생님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웃어? 선생님, 뇌출혈 의심돼서 CT 찍으면 어디서 찍겠어요, 그거? 어딜까요, 그게? 이 선생님 지금 아무 생각 없으세요. 별다른 죄책감이고 뭐고 없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어디에도 사과가 없어, 어디에도. 그리고 다음날 6월 6일, 어제 분명히 애기 엄마가 선생님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 그냥 집으로 쳐들어왔어. 가해자가 피해자 집을 그냥 찾아온 거라고. 아니, 선생님, 댁이 뭔 짓을 했는지는 알아요? 그때 애 혼자 집에 있었어요. 얼마나 불안했을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 이 한문 선생님이 엄마한테 이렇게 문자를 해놨어요. 역시 사과는 없어. 연락은 요구하는데 사과는 없다. 이날 애엄마는 고소를 결심하고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고소 얘기 나가자마자 교감 선생님 전화 오고 사과 문자 오고 한문 선생님 사과 문자 오고 미치겠구만. 근데 사과하시는 교감 선생님도 좀 문제가 있으시네. 교감 선생님 애엄마한테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어머님, 이거 다 애 잘 되라고 때린 건 아시죠? 이게 폭력은 아니잖아요. 이거 교감 선생님이 하신 말씀 맞죠? 맞은 애 엄마한테. 아니, 진심이에요 이거? 애 두드려 가서 뇌진탕 만드는 게 폭력이 아니면 뭐예요 그럼? 잘 되라고 때려갖고 뇌진탕이면, 잘못해갖고 때렸으면 아예 죽였겠네 그냥. 나야말로 이거 듣고 혈압 올라 죽을 뻔했어요. 우리 교감 선생님 암살범이네, 암살범. 암살범 그러면 또 여혐이라고 난리칠 테니까 숫살범 그럴까? 교감 선생님 이렇게 문자 보내셨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입니다.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문 선생님도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하십니다. 교감 선생님 사건 실체 파악 안 되셨죠 지금? 그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한문 선생님이요, 세대 때렸대요, 세대. 그러고 우기고 있어요 지금. 그게 반성하는 거예요? 한문 선생님이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벅벅 우기는 거 그거예요? 한문 선생님이 애 두드려 팰 때 애 안경 쓰고 있었어요. 안경 찌그러져서 안경도 바꿨어요 지금. 그것도 애가 숨기고 있다가 엄마가 다 찾아서 알게 돼서 바꾼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경 쓰고 있는데 두드려 팼다는 얘기예요. 꿀밤 세대를 뭐 어떻게 때리면 안경이 찌그러지고 귀가 퉁퉁 부어올라 피멍이 들어갑니까? 한문 선생님 뭐 마이크 타이슨이에요? 이름이 마이크 타이슨인데 한문 가르치고 있어 지금? 교감 선생님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 이거 다 애 잘 되라고 때린 건 아시죠? 이게 폭력은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람 열뻗치게 만드는 말인지는 아십니까? 적정의 체벌과 폭력은 구분해요. 할 줄 압니다, 애 엄마가. 누굴 가르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교감 선생님, 한문 선생님은 왜 끝까지 자기는 세대만 때렸다고 저러고 있을까요? 이거 한번 물어보셨어요? 교감인 난 진심으로 죄송한데 넌 왜 그따오냐고. 아니면 교감 선생님도 꿀밤 세대로 알고 계신 겁니까 지금? 그리고 이번엔 교장 선생님 아주 장문의 사과문을 보내셨던데 제가 그걸 비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한문 선생님이 학생 머리를 때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한문쌤이 잘못했고 관리자인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진짜 답답들 하시네. 교장 선생님 사과를 하는데 한문 선생님이 뭘 잘못했는지가 제대로 안 들어갔네요 저 사과에. 제가 아까부터 몇 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애엄마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머리를 때린 게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는 게 아니고요, 신명나게 애 두드려 패놓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한문 선생님의 태도가 잘못된 거라고요. 머리를 때린 건 잘못했다.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들리세요? 누가 들어도 축소하는 거죠? 의도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학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네. 다른 선생님들도 애 머리 때린 적 있어요. 그거 다 인정도 하셨고. 근데 그런 것들 애엄마가 알고도 그냥 다 넘어가셨다고. 그거 파악 못하고 계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그거 교직원들 교육 세게 하셔야겠다. 자, 교장 선생님, 만약에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 머리 때린 것만 쭉 뽑아서 교장 선생님 갖다 드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는 징계 수위가 얼마나 될까요? 그거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갑니까? 걸리지 마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요.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청,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 있어서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실하게 숨기거나 은폐 없이 협조하겠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연락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 반드시 성실하게 협조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숨기거나 은폐 없이 협조하겠다. 거짓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죠? 거짓말 안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걸리는 데가 있네요. 머리를 때렸다. 정말 잘못했다. 그렇죠. 그게 거짓말은 아니죠. 근데 거짓말이 아닐 뿐이잖아.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머리통을 마구잡이로 두드러 까서 그 과정에 귀까지 피멍이 들었고 안경도 찌그러졌다. 이렇게 자세하게 경찰과 교육청에 성실히 협조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아까 보신 그 방송이 나간 거예요. 저 한문 선생님은 MBC 보도기자에게 끝까지 훈육 차원의 처벌이라 말합니다.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머리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후속 기사도 올라가고 사건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교장 선생님과 한문 선생님이 함께 아이의 외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한문 선생님이 엄청 빌었다고는 해요. 무조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외할아버님 말씀에 따르면은 벌벌 떨면서 빌었다고 하네요. 마음이 약해지신 외할아버지는 딸인 아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고, 야, 싹싹 빌드라, 이만 용서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틀만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 아이 엄마는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냥 용서하자, 이런 마음으로 한문 선생님과 다시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기가 웃기게 돌아가는 거예요. 점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엄마예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자꾸 사람들한테 전화가 지금 오는데 네네.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과드리려고 하는 거죠. 아직 어머님께 전화 통화도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했잖아요. 아니면 아직 문자 주신 게 내용이 네네. 꿀밤 두세 대 때린 거는 이외에는 네. 한 적이 없다. 네네. 이렇게 저한테 문자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네. 몇 대 때리셨어요? 3대 때렸어요. 네? 3대 때렸다고요. 3대 때렸다고요? 그럼 네네. 더 이상 할 말 없네요, 선생님하고. 지금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어머님이- 전화 드린 건데 이 한문 선생님은 자기는 정확히 딱 3대 때렸답니다. 2세대 때렸는지도 가물가물하고 나중에 가서는 기억이 안 나던 사람이 딱 3대로 기억이 뚜렷해졌어요. 이 한문 선생님은 지금부터 애가 거짓말한 걸로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머님이 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지. 오해예요? 왜냐면 옆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그렇게 때렸으면 선생님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머니? 누가 봐도 그건 세대 아니에요. 그럼 애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귀는 아이가- 어떻게 된 건데요? 저 귀 잡아다닌 적 없어요, 어머니. 잡아다닌 적 없다고요? 그럼 애가 네. 거짓말하는 거네요? 아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전 어머니 아, 손톱도 없어요, 어머니. 들으셨나요, 여러분? 이 선생님의 주장을 딱 떨어지게 말씀드릴게요. 애가 자해했다 이겁니다. 본인이 안 그랬다 그러면 자해밖에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네. 엄마가 모종의 이유로 죄를 만들어 선생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엄마가 애를 두드려 팼다. 이 2개밖에 더 있어 지금? 그리고 한문 선생님, 손톱 없는 거하고 귀 잡아 당기는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뉴클리어 펀치를 가지신 분께서 뭔 손톱 같은 걸로 논점을 흐려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은 인정 못 하신다는 거죠? 아니, 제가 3대 때린 거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방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15대 때리고 제가 뭐 귀 잡아서 끌고 다니고 이런 거는 어머니 하질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선생님이 인정하시고 사과하면은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내가 3대밖에 안 때렸잖아 라고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테 어쨌든 제가 때렸잖아요. 어쨌든 때린 게 아니라 지금 몇 대 때린 것 같고 지금 계속 거짓말 하시니까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아니, 근데 어머니 제가 3대를 때렸는데 15대를 때렸다고 인정을 하라고 하시면 그럼 선생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라고 저 하시는 15대 거죠? 때린 적 없어요.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통해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아이가 왜 그렇게 거짓말했다는 얘기했는지 거죠? 모르겠어요. 정도 어머니 한테 한번 감안하겠지만 물어보세요. 저 정신을 잃을 만큼 그렇게 화나 있지 않았어요. 아니 애가 어머니. 일기에 이렇게 썼 그날 본인의 정신 상태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이 한문 선생님은 증인이 있답니다. 애가 어머니. 일기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귀를 잡아당긴 적도 없고 물어보세요, 어머니. 물어봤죠 제가. 지금 제가 걔 15 일기장 대를 안 보셨잖아요. 때렸는데. 그러면 지금 일기장- 인정 못 하신다는 거네요. 맞죠? 15대를 제가 어떻게 인정해요? 저 한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옆에서 지금 보신 지나는- 분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아니, 그렇게 때릴 어머니 때 지금 얘기만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걔가 옆에서 보신 거짓말했다는 분들은 다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누가 그래요? 물어보셔야죠. 옆에 본 사람 누가 그래요 지금? 증인 세울 수 있어요? 있어요. 증인 세우실 수 있어요? 그럼 네, 그 사람하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나오세요 같이.
그 사람 데리고 나오세요. 어디를 나와요? 만나요. 어디서 만나실래요? 아, 그 증인분들하고 같이 네, 만나려고요? 같이 나오세요. 그 증인 하신다는 분 전화하셔가지고 같이 나오세요. 애도 데리고 갈 테니까. 얘기해볼게요. 어쨌거나 인정 못 하신 거고 애가 거짓말 한다는 거죠. 맞죠? 저는 거짓말한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한 적 없고요. 자극적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세대밖에 때린 적이 없고 귀 잡은 적도 없고. 맞아요? 네. 그게 지금 애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뇌진탕, 피멍, 안경 부러진 거, 귀 퉁퉁 부어오른 거,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이거 피멍들, 이거 다 자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애 일기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가 애 말이 거짓말이란 얘기지 뭐예요 그럼. 자 보세요 한문 선생님. 선생님이 계속 나는 아이 머리를 꿀밤 3대만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 그죠? 선생님의 주장도 근거가 있긴 있어요. 아이 때린 게 사실은 2번이었잖아요. 한문 선생님이 애 머리 3대 때린 거는 사건 바로 며칠 전 5월 말에 그때 때린 거잖아요. 3대 때린 게 6월 4일에 구타한 게 아니라 이 두 사건을 합쳐갖고 구타를 무마해보자 이거 아니야 지금. 내 말이 틀려요? 3대 때린 거 본 선생님이 있다? 지금 한문 선생님께서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분은 5월 말 그때 때린 거 본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3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뇌진탕 일으켰던 귀잡고 15회 가격이 아니라 꿀밤 3회가 돼야 훈육 차원에서 체벌이랍시고 빠져나갈 수 있고 애 엄마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펄펄 뛰는 정신 나간 예편내가 되는 거고, 우리 한문 선생님은 진상 엄마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 엄마에게 사과를 한 불쌍한 선생님으로 완성이 되네. 3대 때린 거 본 증인도 있겠다. 날짜가 며칠 차이도 안 나겠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거야. 그죠? 왜 할아버지 앞에서 빌 때도 말이에요. 할아버지나 교장 선생님이 무슨 말만 하려 그러면 그 말 다 맞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연발했으니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도 헷갈릴 수는 있으셨겠네. 교장 선생님, 애 머리 때리는 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며칠 사이에 반복적으로 한 사람에게는 어떤 벌을 주실 겁니까? 그리고 15대 맞았다고 하는데 그건 애가 거짓말 하는 거다. 맞아요? 애가 얘기한 건지 어쩐 건지 제가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일기장 쓴 내용이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맞아요? A 일기장에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다.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평상시에 일기를 써요, 어머니? 아, 그러니까 애가 평상시 일기를 쓰지도 않다가 선생님한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자해를 해서 뇌진탕 증상을 일으키고 귀하고 머리통에 피멍을 집어넣고 안경 부셔가면서 일기를 썼다. 저거 눈물 자국이 아니라 침 자국이다. 엄마하고 친구들한테 숨겨가면서 선생님을 사회적으로 암살하려고 계획을 하고 일기를 쓴 거다. 당신 진짜 물건이다. 아예 그냥 엄마가 썼다 그래. 이 일기 엄마 거라 그래. 어휴, 애기 엄마가 일기를 오래 쓰셨네 이거. 일기를 써요, 어머니? 네, 매일 써요. 아니,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오해를 하시는지 일단은 오해가 어머니, 아니라 당신 지금 손을 댔잖아요, 애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고 애가 관해서 맞아가지고 제가- 지금 뇌출혈 증세가 있다 해서 그때 CT를 찍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나한테 선생님 나 지금 죄송하다고 얘기 한마디 했어요, 그날? 저한테 뇌출혈로 CT 찍는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님. 했어요. 이건 기억 안 나? 뭐 정신상태 세대는 다 기억난다며. 이건 기억 안 나? 뇌출혈 가능성 있어서 CT 찍는다고 얘기했다고. 제가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해서 네,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지금 뇌출혈 가능성 있다 해서 저는 CT 찍고 있거든요. 네. 자,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신고 의무자라 이거 경찰에 신고한다 그랬는데 한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기장 주인이 잡혀가야 되는 거야? 한문 선생님이 범인이 아니라니까. 그럼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 범인이. 선생님 말이 딱 이거잖아요, 지금. 아, 이 양반 이거 진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네. 어떻게든 꿀밤 3대로 메이드를 해서 훈육 차원 체벌로 빠져나가시겠다? 그렇게는 안 되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은폐 안 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아이하고 아이 엄마한테 진심으로 미안하고 사과한다고도 하셨고요. 저기 말이야, 한문 선생님한테 증인이 있답니다. 그 증인이 반드시 검찰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 사건을 뭐 유리하게 꾸며달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한문 선생님이 얘기한 증인이 나오시면 돼요. 3대 때린 걸 본 증인인지, 애 신명나게 두드려 팬 걸 본 증인인지 그딴 거 구분 없이 현장에 있던 모든 선생님들이 증언에 나설 수 있게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이 꼭 앞장서 주세요.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 그죠? 힌트 하나 더 드릴까? 그날 애 두드려 맞는 거 본 선생님들 애가 얼굴을 다 알아요. 눈들이 싹 마주쳤거든. 도와달라고 계속 쳐다봤거든. 이대로 두실 거냐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 어떻습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 일하시기 한결 편해지시겠죠? 그리고 우리 한문 선생님 애들 한둘 두드려 팬 게 아니더만. 우리 한문 선생님은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자, 아이랑 아이 엄마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무조건 응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래나? 한문 선생님 전화 안 받으시던데 애 엄마 문자 받으셨죠? 한문 선생님 아이 엄마입니다. 지난번 통화 때 아이 세대 때린 걸 보셨다는 목격자분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검찰 조사 시 증인 요청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한문 선생님께서 세대 때리는 걸 보셨다는 목격자 선생님과 한문 선생님 우리 아이 이렇게 3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거짓말 탐지기를 진행하려 하니 가능한 날짜 정해서 연락 주십시오. 한문 선생님 당사자도 억울하신 입장이니 마다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한문 선생님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분 연락처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한문 선생님, 읽고 씹는 건 매너가 아니지. 일십이 매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문 선생님은 연락이 없어요. 거짓말 탐지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 엄마가 교장 선생님한테도 문자를 보냅니다. 받으셨죠?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문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목격자 검찰 증인 요청 그리고 본인이 인정을 못하고 저희 아이가 말을 꾸미고 있다고 말씀하셔 고심 끝에 수사기관 의뢰하여 거짓말 탐지기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정 관련하여 한문 선생님께 연락드렸으나 제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에 답변도 없으시네요. 기다리다가 교장 선생님께 문자 남깁니다. 제 전화 받기 거북하시면 저에게 문자로라도 회신할 수 있도록 답변 처리 부탁드립니다. 아후. 교장 선생님은 문자를 씹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쌤 답장이 서로의 입장과 주장이 달라 합의점 찾기가 어려워 안타깝습니다. 학교도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뭔 말씀이세요 지금? 입장과 주장이 다르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지금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교장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요? 어쩔 수 없다 소리 하고 계실 게 아니라 근데 저러고 어쩔 수 없다고만 하고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 읽고 씹으시던데 자꾸 이렇게 읽고 씹으시면 상처받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나머지 제가 애엄마 업고 찾아가요. 그리고 이 아픈 가슴을 달래기 위해서 교무실에서 구판 벌립니다. 어떻게 선생님들 좋아하실래나? 점도 봐줄 건데? 날 더운데 마음이라도 가볍게들 먹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읽고 씹는 건 매너가 아니에요. 끝.